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탁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져 있었던 적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낀 적 있으셨습니까? 지하철에서 잠깐 설문만류라고 해서 멈췄다가 결국 정기 후원까지 하게 된 적 있으셨습니까? 회사에서 이 파일만 한번 봐주세요가 어느새 프로젝트 전체를 떠안는 일이 된 적 있으셨습니까? 집에서 가족의 입원 한 번만 도와줘가 매달 반복되는 의무가 된 적은 없으셨습니까? 밤에 입원 한 번만 결제해보자가 자동 결제로 이어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왜 우리는 처음엔 작다고 생각했던 부탁 앞에서 계속 예를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착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왜 작은 허락이 큰 굴복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방법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곶감처럼 빼먹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유부단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현상은 뇌의 구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일관된 사람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였습니다. 한번 예라고 말한 순간 뇌는 그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협조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는 이미 동의한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이전 선택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심리학에서 일관성 원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기와 설득 기술은 이 원리를 정교하게 이용했습니다. 작은 부탁은 방어심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허락이 뇌의 정체성 회로를 작동시켰습니다. 이미 동의했으니 계속 동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압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린 선택을 뒤집으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착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뇌가 자동으로 작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성격을 고치려 할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회심리학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 앞에 큰 간판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작은 요청에 동의한 사람들이 이후 큰 요청에도 훨씬 많이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볼 테크닉, 즉 풋 인 더 도어 기법이었습니다. 문에 발을 걸쳐두면 결국 문이 열리는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뇌의 가소성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선택에 따라 연결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회로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쉽게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회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3주만 반복하면 새로운 반응이 만들어졌습니다. 3개월이면 자동 반응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사람들은 스스로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의 뇌는 변하지 않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의식적으로 훈련해왔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훈련하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복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계속 허락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전전두피질이 있었습니다. 전전두피질은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일관된 존재로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어제 한 선택과 오늘의 선택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불편함을 인지부조화라고 불렀습니다. 원시 시대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어제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부족원이 오늘 갑자기 거절하면 집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뇌는 한 번 한 선택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작은 업무 요청이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무료 체험이 유료 구독으로 이어졌습니다. 관계에서는 작은 배려가 지속적인 희생으로 변했습니다. 전전두피질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이미 동의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청을 거절하면 스스로 모순된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하이제킹되었습니다. 원래는 협력을 위해 설계된 장치가 설득과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작은 예는 정체성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상대의 압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의 일관성 장치가 계속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다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반응은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의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명령으로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동의한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뇌는 불편함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어색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관계가 깨질지 모른다는 상상을 자동으로 생성했습니다. 이 상상이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턱이 굳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동회로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동회로는 반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복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우회해야 했습니다. 뇌의 자동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미 자동회로가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답은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통해 뇌를 우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동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부탁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긴장했습니다. 거절하면 불편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예측이 턱 근육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눈을 상대에게 고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라고 말했습니다. 이 흐름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턱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꽉 물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벌렸습니다. 턱을 이완하면 뇌는 위협이 줄었다고 인식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선을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눈을 계속 바라보면 사회적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창문 끝이나 문 손잡이 같은 중립 지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이동하면 감정 자극이 약해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이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었습니다.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갔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심박이 안정되었습니다. 긴장이 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상상 실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눈앞에 호랑이가 있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탁은 생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뇌는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몸을 진정시키면 뇌도 현실을 재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선택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즉각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춤이었습니다. 자동 반응과 실제 선택 사이에 6초의 간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6초가 당신을 지켜주었습니다. 반복할수록 더 빨라졌습니다. 반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거절 연습을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자동 시스템을 이기는 방법은 정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부탁이 시작되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처방이 응급조치였다면 이제는 근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자동 회로를 약하게 하고 새로운 회로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했습니다. 반복하면 두꺼워졌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동해 회로를 강화해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경계 회로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각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멈춤이었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부탁이 내 의지와 일치하는지 점검했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이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되 나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용이었습니다. 거절 후에 어색함을 감내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였습니다. 이 6가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훈련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 5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하루 거절해도 되는 한 가지를 미리 적었습니다. 작은 부탁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녁 5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내가 원치 않았지만 수락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분석했습니다. 몸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이 기록이 전전두피질을 강화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자기 성찰은 감정 반응을 줄이고 통제 영역을 활성화했습니다. 3주가 지나면 자동동의 반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으로 예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생각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뇌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성공해도 충분했습니다. 실패해도 기록하면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회로가 바뀌었습니다. 곶감처럼 빼먹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이었습니다. 반복이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까? 왜 거절하면 불안해졌습니까? 많은 경우 그 뿌리는 인정 중독이었습니다. 인정 중독은 타인의 승인으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해주어야 안심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가치가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조건부 칭찬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잘했을 때만 인정받았습니다. 성과가 있을 때만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사회 역시 비교를 강화했습니다. 성과 중심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더 많이 해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도한 협조를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라고 말했습니다. 인정 중독은 달콤했습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었습니다. 그 쾌감이 반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습니다. 피로가 쌓였습니다. 억울함이 쌓였습니다. 분노가 내면에 저장되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더 왜곡되었습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거절해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존중은 타인의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경계는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인정 대신 존중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대의 인정보다 나의 기준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곶감 빼먹기식 설득은 당신의 착함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뇌가 가진 일관성 장치를 이용한 기술이었습니다. 작은 허락은 정체성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다음 선택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반응은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회로는 재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인정 중독은 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자동으로 예라고 말하기 전에 6초 멈추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작은 거절을 연습했습니다. 셋째,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밤 할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락했던 부탁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 선택이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곶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멈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었습니다.